여기 중국과 한국에서 극과 극의 경험을 했다는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나라에서는 생존 자체가 고된 도전이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쉬워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두 나라에서 겪은 일들은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고 올해로 30살이 되었습니다.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여행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 가족여행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 낯선 곳에서 겪는 모든 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꿈은 단순해졌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보자.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3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거리, 동남아의 이국적인 해변,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를 경험했지만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를 보는 게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캐나다도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어릴 때만 해도 전형적인 서구 국가였던 캐나다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리에서는 힌디어와 타밀어 같은 언어가 들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없던 인도식 가게들이 곳곳에 생겼고 마트에서도 영어보다 다른 언어가 더 많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캐나다만의 현상일까?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국과 한국.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변화의 최전선을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흥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중국에 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어떤 모습일까? 캐나다에서부터 12시간 넘게 날아와 몸은 피곤했지만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폐속까지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흐려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게 다 스모그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베이징 공항은 확실히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최첨단 미래 공항 같았지만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첫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고 직원들은 전혀 서두를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없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어 여권을 스캔하면 몇 초 만에 심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는 키오스크조차 없었습니다. 설마 여권 심사를 사람이 다 하는 건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건넸을 때 직원은 무표정하게 여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여권 맞아요?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보며 옆에 있는 동료와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뒤쪽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와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툭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가도 돼요. 말투는 무례했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최첨단 공항이야? 기본적인 서비스 태도도 안 돼 있잖아. 짜증을 애써 참으며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수화물 벨트 앞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개의 벨트가 멈춰 있었고 직원들은 고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여행객들은 벨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겨우 캐리어를 찾고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도시는 흐릿했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스모그 때문이었습니다. 공기는 더 답답했고 목구멍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기보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스, 택시. 미스, 호텔. 싸게 해줄게. 중년 남성 몇 명이 다가오더니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움찔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들이 손을 내밀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노숙자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노숙자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 중국이 맞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던데. 빠르게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서 유명한 호텔이었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순간 그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호텔 로비의 소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로비에서 10분 넘게 기다려야 했고 체크인을 담당하는 직원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리다 말을 걸었지만 대답도 없이 핸드폰을 계속 보더니 이름이라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자 또 한 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침대보에는 얼룩이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을 열자마자 스모그가 밀려들어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예약한 호텔 맞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침대에 앉아 여행 계획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남은 여행을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첫날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직 남은 일정이 많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천히 눈을 감았지만 창문 밖에서 울려 퍼지는 거친 자동차 경적 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중국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보낸 첫날 밤은 최악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벽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친 공사 소음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까지 설쳤더니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베이징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관광지만 돌아다닌다고 해서 진짜 중국을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좀 더 깊숙이 들어가 현지인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한 지방 도시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빠른 이동 방법은 고속버스였습니다. 기차를 타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외국인은 신분 등록을 해야 표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냥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려고 프리미엄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최악의 실수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베이징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터미널은 혼잡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줄을 서 있는 듯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니 줄을 서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티켓을 끊기 위해 매표소를 찾았지만 자동 발권 키오스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창고 앞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줄을 섰지만 중국인들은 줄을 지키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옆에서 밀고 들어왔고 제 앞사람이 표를 받는 순간 옆에서 다른 사람이 손을 뻗어 돈을 내밀었습니다. 간신히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은 무뚝뚝한 얼굴로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적지를 말하며 표를 한 장 달라고 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볼펜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건 손으로 직접 적은 종이표였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국 맞나 싶었습니다. IT 강국이라더니 공항에서도 이미 자동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걸 경험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날로그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표를 받고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승차장으로 갔습니다. 프리미엄 좌석을 예약했으니 적어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보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낡아 있었고 엔진에서는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부는 괜찮겠지 싶어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제 좌석으로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표를 보여주며 여기가 제 자리라고 말했지만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자리에 앉아요. 라고 손짓했습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멍해졌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좌석도 이미 승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표를 보여주며 제 자리라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짜증을 내며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기 시작했고 버스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기사는 저를 한참 보더니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문제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공안을 부를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남자는 좌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스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이미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땀 냄새, 음식 냄새, 심지어는 알 수 없는 화학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몇 승객들이 과자를 먹으며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침을 뱉었고 어떤 남성들은 대놓고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프리미엄 버스 맞나 싶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버스 안은 거의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고 술에 취한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며 웃어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최대한 무시하려 했지만 코를 찌르는 악취와 시끄러운 소음은 도저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아가며 이동하던 중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 알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버스 앞에 있던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있었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도로 옆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설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저 클락션을 짧게 울렸을 뿐이었고 승객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실망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얼마나 다를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곧 인천공항 착륙을 알리는 방송을 내보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너무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불친절한 직원들, 도심의 혼잡함, 대중교통의 무질서까지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생존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해왔고 유명했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중국도 SNS에선 정말 좋은 곳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기대를 했던 것인데 이런 경험을 한 걸 보면 한국 역시 거짓 정보가 넘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한번 겪어보자. 최악이 아니기만을 바라야지.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기본적인 문화나 분위기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불친절한 직원들, 혼잡한 도심, 엉망인 대중교통까지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왔습니다. 설마 한국도 비슷한 모습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내리자마자 답답한 스모그 때문에 목이 따끔거렸는데 여기는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정돈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직원들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관광객을 대했지만 여기는 공항 직원들이 하나같이 여행객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입국 심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긴 줄을 서서 여권을 확인받는데 한참이 걸렸고 직원이 괜히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그런 걱정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여권을 스캔하라는 안내가 나왔고 스캐너에 여권을 올리고 카메라를 응시했더니 3초 만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대기했던 중국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저처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마 입국 심사가 이렇게 끝나는 나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니 이번엔 하얀색 로봇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내판 역할을 하는 장식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자 로봇이 저를 인식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객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로봇의 화면에는 출구 안내, 공항 시설 정보, 대중교통 정보 같은 선택지가 떴고 저는 호기심에 대중교통 정보를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로봇이 몇 초 만에 제 현재 위치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심지어 여러 언어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영어 안내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로봇이 직접 제 여행을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봇의 안내를 따라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이에 손으로 적은 표를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무인 키오스크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모든 언어가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화면이 자동으로 영어로 바뀌었고 도움을 드릴까요? 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영어 버튼을 눌러보자 몇 초 만에 화면이 전부 영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몇 개만 눌렀을 뿐인데 QR코드가 찍힌 전자티켓이 발권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차표를 사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수기로 표를 써주던 걸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도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표를 받고 나니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제대로 서지 않고 서로 밀치며 표를 사려 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순서를 지키며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바닥도 깔끔했고 화장실은 청소 직후처럼 깨끗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장실 가는 게 가장 두려웠는데
여기는 문을 열자마자 쾌적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휴지통조차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깔끔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만으로도 두 나라의 수준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버스가 오기 전까지 잠시 앉아 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단 몇 시간 만에 중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데도 서비스나 시민의식, 기술 수준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스트레스였고 모든 과정이 비효율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버스표 예매까지 한 번도 불편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같은 시대를 사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불편함의 연속이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제대로 된 줄도 서지 않고 밀려드는 사람들, 낡고 불결한 버스, 좌석을 강제로 차지하려는 승객들, 술판을 버리며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충격적인 광경까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깔끔하고 효율적이었고 터미널에서도 줄을 서는 질서와 세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버스 도착 알림이 뜨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한국에서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은 중국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여행은 너무나도 순조로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 거리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혼돈과 불편함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식당에서도 외국인에게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불편했던 중국과는 달리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한옥이 늘어선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며 몸보신도 했고 전통 찻집에서 차도 한잔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 속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한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쓰린 듯 하더니 곧 배 전체가 묵직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걷기가 힘들어졌고 어쩔 수 없이 길 한쪽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거 그냥 체한 게 아닌데. 순간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여행 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이 아프면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영어가 통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였다면 익숙한 병원을 찾아갔겠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낯선 한국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도움을 주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심하게 말을 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더니 스마트폰 앱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가장 가까운 병원은 여기예요.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혼자였으면 어쩌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병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보통 응급실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접수하는 데만 한참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고 바로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역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힘겹게 증상을 설명했지만 간호사의 태블릿에서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변환되었고 간호사가 하는 말은 제 스마트폰 화면에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캐나다에서도 의료 서비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되자 의사가 차분한 얼굴로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오늘 점심쯤부터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한 후 초음파 검사까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체한이 아닙니다. 맹장염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맹장염이라니? 설마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의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더 악화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해요. 그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캐나다에서는 병원비가 비싸도 보험이 있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오나요? 저는 여행자라 보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의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급진료비는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이 없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디서든 돈을 먼저 요구했지만 여기서는 의료 서비스조차 돈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구나. 의료진은 철저하게 제 상태를 살폈고 필요할 경우 바로 수술을 진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로 증상이 빠르게 호전되었고 몇 시간 후에는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퇴원 후에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좋은 치료를 받았는데 이 금액이 전부라고? 캐나다에서는 간단한 응급 치료만 받아도 몇 배는 더 나왔을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생각했던 캐나다였지만 지금 보니 한국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를 경험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배려를 느꼈고 위기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 저는 이곳에서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진짜 가치를 느끼는 것이라는 걸.